안녕하세요. 훈훈한 인터뷰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아마 가장 모시기 힘든 분일 겁니다. 네. 유튜브 주식 이 투자 업계 거의 아이돌이라 불리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요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거 사시는데 바쁘신데 네.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부장님 출연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사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뭐 네. 질문이 폭증해서 네. 질문 추리는 것만으로도 업무였습니다. 네네네.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찬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저도 궁금한 사연인데 네. 매일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것 말고도 경제 공부를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 외에 보면 좋을 만한 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우량주 위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데 현재 지금 가격대가 다 높아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저도 그 증권사 리포트, 제 주 업무가 이거를 저는 이제 항상 봐요. 그래서 매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보셔도 투자 실력이 많이 늘긴 늘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리포트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 탐방 같은 거 가면 좋은데 사실 시간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기도 쉽지 않고, 네. 그 리포트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다만 이제 리포트를 보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이게 어떤 보고서는요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쓰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약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다 보면 좀 걸러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제 공부라고 했는데 사실 뭐 경제 공부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러니까 꼭 저는 그냥 그 경제 신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중요한 꼭지들이 또 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우리 국내에 뭐 경제지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구독을 꼭 하셔가지고 정독을 해보시면. 근데 그런 이제 기사 같은 걸 읽으실 때 조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너무 그 기사에 나온 그 뉴스나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이 숨겨져 있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보면. 근데 그런 것들까지 자주 보시다 보면은 어느 레벨에서는 분명히 또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주 훈련하시면 좋겠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보고서 같아요, 진짜. 네. 예, 사업 보고서가 핵심. 예전에 이제 그 배진환 뭐 대표님이라고 제가 했는데, 네네네. 배진환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뭐 다른 채널 나오셔가지고 뭐 사업 보고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어쨌든 기본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확실히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디다 뭐 포인트를 두고, 아니면 이 기업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지 다 나오니까 항상 사업 보고서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위주로 장기적으로 들고 싶은데 이제 너무 높아진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우량주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비싸,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냐.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만 해도 삼성전자 9만 원 한번 넘었잖아요. 네네. 저는 어쨌든 말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네네네. 아무리 저도 뭐 저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10만, 11만, 12만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이렇게 쉼없이 달리면 조정이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이제 9만 원, 10만 원 근처 갔다가 이제 결국에 8만 원, 8만 5천 원도 한번 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에 어떤 우량주를 잘 발굴을 해서 잘 들어갔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좀 기회를 놓치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어떤 기업은 내가 쫓아가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운이 나쁘면 거의 꼭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도 대체적으로 기다렸던 게 결과론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기업을 내가 분석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기업을 이 자리에서 사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 30-40% 나온다는 자신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좀 한 템포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항상 강세장에서도 조정 나오거든요. 네네. 이번에 지금 지수가 3260 갔다가
그 어저께까지 보니까 제가 딱 그 기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 빠졌더라고요. 코스피가. 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 나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 네. 근데 그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럴 때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놓쳤으면 너무 올라간 것 같으면 주변에 보면 찾아보면요, 우리 한국에 2,200개가 넘는 맞죠.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아서 그냥 주가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그런 기업으로 약간 또 대체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 우량주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놓쳤다고 후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회는 많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꼬리 달았잖아요. 그날 네. 많이 달고 삼성자도 그렇고 네. 뭐 지수도 그렇고. 그때 뭐 그때 국내 뭐 개인들이 그 사조 정도 사조 샀더라고요. 샀어요. 그때 뭐 그 전날에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광고하셨나. 네. 지난주 월요일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딱 1시간 됐는데 1조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부터 코스피가 막 100포인트 오르고 삼성전자가 뭐 그냥 이게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너무 광분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수가 3,000이 넘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주말에 곰곰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부동산도 이거 놓쳤는데 주식이라도 막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 사면 안 되겠다. 근데 하필 또 이제 선택했던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탑10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 네. 그거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목을 저는 잘못 선택했다고 보진 않는데 너무 그냥 그날 쏠림 현상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날 꼭지를 찍고 밀렸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분들이 결국에 그 주말에 그냥 못 참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사고 나면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날 또 거래도 많이 터졌던데. 네. 그래서 보면 내가 그날 그 전날 또 제가 또 MBC 뭐 프로그램에 뭐 출연한 게 예. 있어요. 근데 그 격차라는 게 스트레이트라는 네, 게 소득 불균등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네. 주제가. 네. 그래서 아마 거기 불균등에 대해서 이게 그 느낀 사람들이 또 매수를 했나 그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어쨌든 저는 왜 샀는지 심정은 이해는 해요. 아니 그냥 그렇죠. 계속 참다. 그 참다 3대 원리 지금 그리고 상투인데. 왜 그렇게 좀 늦게 사신 분들이 많냐면 네. 이제 이번 장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지수가 그 2,600 넘으면서부터 비관 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네네네. 지수가 사상 최고치면 다 흥분하거든요. 옛날 그렇죠. 같으면 네. 비관 논자로 보셨던 분들 다 좋게 봐요. 바뀌어요. 근데 2,700이 갔는데 800이 갔는데 900이 갔는데 계속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00 넘으니까 조금 이제 약간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옛날하고 너무 다르구나. 옛날에는 한 방향으로 시장이 쏠리면 다 흥분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2,700, 800에서 주저하신 거죠. 왜냐면 안 좋게 보신 분도 많이 네네. 계시니까 자꾸만 조심해라. 네네. 이게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면 또 굉장히 고생한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3,100을 딱 찍어버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선 이제 4,000이 보인 거예요. 사실 순간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진 나이스님이 주시장 과열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소중한 자산을 많이 폭락장에 온다면 폭락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뭐 이건 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산은 뭐 저는 사실 어쨌든 주식 좀 전문가 쪽이니까 주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어떤 그 기업을 사잖아요. 살 때 첫 단추를 어쨌든 저는 잘 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을 일단 매수가 잘 돼야 나중에 모든 게 다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매도라고 하는데 그 매도가 어려운 게 저는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수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도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삼성전자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거 보니까 한 일주일만 투자하면 5%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 뭐 리포트를 보고 내년에 빅사이클이 온대더라. 그래서 2017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나는 빅사이클 한번 먹어보자. 이런 기대감으로 분석해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다양해요. 아니면은 이거 외국인이 많이 사네? 뭐 수급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인이 많이 사서 샀다고 쳐볼게요, 그냥.
그 단순한 논리로 샀어요. 그러면은 그 전제 조건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계속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나가야죠, 일단은. 그게 이유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샀는데도 나중에 매도할 때는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네. 많이 올라서 팔았다. 네. 불안해서 판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폭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원칙이에요. 내가 왜 이 기업을 샀는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전혀 모르고 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주가가 흔들리면 되게 불안해하세요. 네. 네. 조금만 흔들려도 막 손절해요, 바닥에. 오히려 사야 되는데 네. 내가 기업을 알면.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기업을 알고 투자를 하시고 내가 왜 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반도체 빅사이클이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10월 달에 사신 분들 지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기본 한 40% 이상 수익이 그렇죠. 났었는데, 그럼 고민되는 게 팔고 싶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수익이 많이 그렇죠. 났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비싸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빅사이클을 보고 샀잖아요. 그럼 빅사이클이 정점이 어딘지 지금 몰라요. 모르죠. 그럼 가져가야 돼요. 네. 근데 빅사이클이 어딘지 모르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제가 요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올해 3분기가 최고 정점이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꺾이는 게 아니라 상승률 있잖아요. 3분기. 10%, 20%, 막 30%씩 네.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상승률이 3분기이고 4분기에는 좀 꺾인대요, 상승률이. 네. 가격이. 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률 따라가거든요. 네. 그럼 3분기가 일단은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보통 주가가 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렇죠. 2분기. 그럼 올해 2분기가 약간 꼭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네. 그거는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그런 걸 보고 샀으면 올해 2분기에 만약에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파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하시면 뭐 아무리 시장이 급락을 하고 뭐 어떤 좀 위험 요인이 생기더라도 나만의 원칙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폭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첫 단추부터 좀 잘 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첫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그 리포트를 개인들이 리포트를 참 이게 별로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렵죠. 그렇죠. 뭐 우리야 뭐 FM 가이드나 뭐 여러 네. 가지 뭐 돈 주고 보는 그래 하기는 하는데 네. 뭐 비싸서 일반인들 못 보고 네.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더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게 이제 리포트를 사실은 예전에는요, 그래도 이제 무료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네. 그 일부 사이트 같은 데서는 네. 무료로도 아직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전체 리포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무료로 리포트들을 다 보는데, 특정 특정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상관없죠. 뭐 와이즈 리포트나 네. 뭐 FN 가이드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데 말고 뭐 에코티라는 또 그런 사이트도 예전에 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이트인데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예, 예. 리포트를 다 볼 수 있는 게. 근데 그런데 투자하는 건 저는 네.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 10만 원 아까워가지고 그 맞아요. 좋은 맞아요. 여기 이게 진짜 보물창고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네, 네. 맞아요. 네, 보시는 네. 분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리포트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힘드시면 무료 리포트라도 보시면서, 근데 요새 좋은 게 유튜브가 여기 이제 레스몬 TV도 되게 좋지만 그 각 증권사의 또 유튜브 채널이 되게 많아요. 맞죠. 거기 요새 나오는 맞아요. 채널들이 보면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직접 다 설명을 해줘요. 네. 그날 보고서들을. 그러면 뭐 미래에셋, 뭐 저희 이베스트의 이리온도 있고요. 네네. 뭐 하나금융투자도 있고 네.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가지고 그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만한 리포트들은 직접 설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개인 투자분들 너무 좋겠다. 맞아요. 이러고. 왜냐면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리포트랑 접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정 안 되면 그 증권사 홈페이지 가면 또 다 볼 수 있잖아요. 계좌 좀 트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발품만 팔면 조금 귀찮더라도 리포트 구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그건 수고롭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강세장 얼마나 갈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하고, 바이든도 신재생에너지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재생에너지도. 네. 저도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 네. 업종 중에 하나인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강 세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한테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연준 의장도 일단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2024년부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22년까지는 적어도 제로 금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 해 안 하더라도 네. 미리 이제 준비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좀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 테이퍼링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근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공포스러워 하냐면 2013년도에 그때 버냉키 그때가 누구였죠? 제가 옐런 의장이었나요? 제가 네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갑자기 테이퍼링을 한다고 네. 그 7개월 전에 갑자기 테이퍼링을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발작을 해버렸죠. 완전히 네. 그냥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그렇죠. 폭락을 해버렸는데 네네. 왜냐면 그건 긴축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이 우리가 물을 이렇게 세게 틀다가 조금씩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물은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물은 계속 채워지는 건데 그 긴축은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돈의 그 유통 속도를 이게 줄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이거 이제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돈을 빼는구나. 밑장 빼기다. 뭐 이래가지고 증시가 폭락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긴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연준 의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하기 한참 전에 알려주겠다. 그때 7개월 전에 알려줬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제 생각 9개월에서 1년 전에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저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금리가 뭐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연준이 이제 중요시하는 게 물가랑 고용인데 네네. 고용은 지금 회복되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구 실업자 수가 계속 늘더라고요. 단기 그 뭐죠? 그러니까 약간의 임시해고자 수. 임시해고자 수는 오히려 최근에 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데 연구해고자 수는 영원히 이제 복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어난다는 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고용이 회복돼야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이유인데 연준 의장도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두 번째가 물가잖아요. 네네. 물가가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에 분명히 튀는 게 작년에 그 에너지 가격 있잖아요. 국제유가 마이너스 한번 갔었잖아요. 네네. 그럼 작년에 그 국제유가가 워낙 낮았으니까 기저효과로 올해 2분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일단 올라가요. 무조건.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분기는 물가 급등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놀랄 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분기 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분기에도 만약에 물가가 튀면 연달아서 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연준의 시각이 또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물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2분기까지는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앞서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강세장의 기본 조건이 어쨌든 지금 강세장은 유동성이라고 좀 보거든요. 유동성과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경기 회복으로 보는데 이 두 가지가 가미되면서 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유동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연준의 금리가 언제쯤 올라가느냐, 긴축.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세장 마인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쪽이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좋죠. 네. 좋은 거 맞는데 네. 저도 기본적으로 컨셉이요 너무 많이 아무리 저도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이제 저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이게 우리 차트 얘기하잖아요. 네. 막 네. 올라가요. 네. 월봉도 보고. 네네. 근데 일부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PER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근데 월봉 차트 보면은 와 저거 어떻게 사지? 좀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아무리 성장을 해도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런 네. 위치에서는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는 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네네. 이제 주식 주린이분도 다 네, 아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요즘에 저는 보는 게 제가 그 배진환 대표님 제가 진짜 감명 깊었던 게 김작가 TV에 예전에 네. 나오셔가지고 네네. 갑자기 여행주를 얘기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처음 너무나 얘기하셨죠. 한번 진짜 네. 그 머리를 한번 제가 한번 맞은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생각을 해야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네. 왜 그때 느꼈냐면 아무도 그때 여행주 잘 안 볼 때였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행주가 그러니까 작년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좋아지는 건 누구나 예측은 하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과감하게 여행주 사기는 힘든 게 네. 왜냐면 막 회사들이 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옆에 네. 하나투어도 막 대규모 네. 구조정 들어가고 뭐 일부 그 여행사들은 뭐 이제 폐업한다는 얘기 도는데 그렇죠. 이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돈을 어떻게 넣지? 근데 진짜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보는 게 너무 잘 알려진 기업보다 2021년도에 좋아지는 게 뭘까 진짜 요새 고민을 많이 해요.
작년에 안 좋았던 것 네.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 그 대표적으로 요새 좀 저도 보고 있는 게 화장품 같은 거. 아, 네. 아니 네.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근데 그- 주가들이 되게 한마디로 맞아, 쩔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배진환 대표님의 작년 여행 그거 보면서 올해 작년에 안 좋았지만 안 망할 네, 회사 네, 중에서 그렇죠. 하반기에 좋아질 거 저도 막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중국하고 또 관계 네, 좋아지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화장품. 음. 그리고 백화점도 전 좋게 보는 게, 아니, 네. 요새 저희가 이제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막 정말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과소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냥 옷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이거 안 쓰면 제가 막 미칠 것 네. 같아가지고. 네. 갔는데, 아, 이게 지금 코로나 맞나요? 그렇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많아요. 진짜.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짜증이 나가지고 맞아요. 소비하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더 완화되면 백화점은 원래 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많으니까 더 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부동산도 좋은데 주식도 좋잖아요. 네, 네. 부의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통 이 자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부위. 이 백화점 매출이 많이 는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내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좀 네. 비싼 제품도 맞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백화점도 약간 다코스 같고. 그때 또 아까 얘기했던 방송에서도 예. 거의 명품 시장이 명품이 줄 맞아요, 서가지고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갔는데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서 좋다는 그런 고성장 기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도 일부 포트에는 당연히 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새로 살려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돌려보면 싸고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확신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솔직히. 근데 주식은 항상 어느 정도 그런 좀 불안할 때 사야 싸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안해하니까 맞습니다. 예, 주가가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